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코딩뇌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if문과 문자열이고요. 책에서는 2.3절과 2.4절에 해당됩니다. 분기는 어떤 조건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을 나누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1강에서 저희가 저녁 식사 준비 플로우 차트를 한번 소개해 드렸죠.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같은 플로우 차트였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부분에 냄새가 괜찮나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이 마름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실행을 분기하는 어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냄새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식사를 할지 아니면 다시 냉장고에 넣고 배달 음식을 준비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방법이 없다면 그냥 순서대로 코드를 실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밖에 작성할 수 없겠죠. 이런 방법을 저희가 조건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건문은 if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f 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예약한 단어라는 의미에서 예약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변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령 if라는 변수는 생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if 단어는 이 조건문이라는 기능에 딱 맞춰서 미리 예약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 조건문을 if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파이썬의 if문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if 단어 뒤에 예약어 뒤에 불리언 표현식을 쓰고 끝에 콜론으로 마칩니다. 잠시 저희가 이전 시간에 표현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그래서 표현식은 어떤 값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요. 불리언 표현식은 이 표현식의 결과가 불리언 값, 즉 true 또는 false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식을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예제를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불리언 표현식이 참이면, 즉 true이면 그 if문 바로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됩니다. 지금 굵은 글씨체로 나타난 코드 블록이 실행되고요. 여기서 이 코드 블록은 코드 한 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줄로 이루어진 코드 블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if문 다음에 있는 불리언 표현식이 거짓이면, 즉 false이면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else 다음에 오는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역시 else라는 예약어 뒤에도 콜론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else와 그 아래 코드 블록을 합쳐서 else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else절은 선택적입니다. 즉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if문과 if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만 써도 유효한 조건문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if문의 예를 살펴보기 전에 파이썬에서 중요한 특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if문 다음에 나오는 코드 블록이 코드 한 줄인지 혹은 여러 줄인지를 표시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디까지가 if 다음에 나오는 불리언 표현식이 참일 경우에 어디까지 실행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다른 언어들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좀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런 블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드 블록을 중괄호로 감싸서 조건문이 참이거나 거짓일 때 실행할 코드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특이하게도 들여쓰기로 코드 블록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if 문 다음에 불리언 표현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쓰고 그 아래 코드 블록을 if의 i 문자에서 몇 칸 들여써서 코드를 씁니다. 이게 지금 저희 슬라이드에는 약간 옅은 회색으로 제가 4칸이 띄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파이썬은 보통 4칸 띄어쓰기를 권장합니다. S절도 마찬가지로 S 다음에 S절에 해당되는 코드를 쓸 때는
S의 이 문자부터 맨 처음 이 문자부터 4칸 들여써서 S절에 해당되는 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썬은 4칸을 권장하기 때문에 역시 4칸을 띄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2칸을 들여 써도 됩니다. 또는 1칸을 들여 써도 되고요. 띄어쓰기를 너무 적게 하면 이 조건문과 조건 if문과 else문과 코드 블록이 구분이 안 돼서 좀 보기가 어렵죠. 어디까지가 if문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부터가 else절에 해당되는 건지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들였어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이 들였으면 가령 10칸을 들여쓰게 된다면 저희가 긴 코드를 작성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나 편집기에서 보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권장하는 4칸 들여쓰기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다른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기도 편하고 또 내가 쓴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보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4칸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정의하고 그 스타일을 따를 것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2.7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전체에 일관된 게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 if문에는 4칸을 들여쓰고 다음 if문에는 2칸을 들여쓰고 막 이렇게 들여쓰기가 들쭉날쭉하면 실행은 되겠지만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굉장히 혼돈스럽겠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는 들여쓰기를 일관되게 4칸이면 4칸, 2칸이면 2칸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보죠. 오른쪽에 보면 if문을 하나 썼는데요. 변수 x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라고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퍼센트 기호는 나눗셈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x를 2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자이고요. 그 다음에 equal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두 값이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그런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x가 2이면 x%2는 만약 x가 2면 2로 나누면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x%2는 equal 0은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x가 3이면 x%2는 나머지가 1이 되니까 이 조건문은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이 구성이 되고요. 이런 모양이 불리한 표현식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사실 변수 x가 짝수이던 아니던 이 홀수라는 글자는 항상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if가 만약 x가 짝수이면 프린트 짝수를 실행하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프린트 홀수를 또 출력하거든요. 그래서 홀수일 경우에는 프린트 홀수만 나오지만 짝수일 경우에는 짝수와 홀수가 모두 출력이 됩니다. 이는 이 부분을 저희가 플로우 차트로 한번 그려보면 냄새가 괜찮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냄새가 괜찮으니까 식사를 하고 다시 또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그런 플로우 차트처럼 저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괜찮은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if문도 x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관계없이 항상 홀수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else 블록을 쓰는 거죠. 그래서 x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면 짝수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를 출력하는 그런 저희가 if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else절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면 냄새가 괜찮을 때 식사를 하고 아닐 때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조건 분기를 할 수 있겠죠. 올바른 분기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if문을 여러 개 반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if문 조건
불리한 표현식 다음에 또 그 아래 코드 블록에 새로운 if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붉은 글씨체로 굵게 표현된 부분이 중첩된 if문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else절 안에도 또 다른 if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이 첫 번째 바깥쪽 if문이 참일 경우에만 안쪽에 있는 if문이 실행되겠죠. 이렇게 두 개 정도의 if문을 중첩하는 경우는 그래도 좀 읽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if문을 세 개를 중첩한다면 매우 코드를 읽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if문을 너무 많이 중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elif문도 있는데요. elif를 사용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if문을 중첩하는 것을 좀 피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lif를 사용하는 방법은 if나 else와 같은데요. 역시 elif라고 쓰고 끝에 콜론을 씁니다. 그리고 elif절에 해당되는 코드를 들여쓰기로 작성하면 되죠. 여기서 elif는 이제 else if의 약자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얘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가 2의 배수이면 2의 배수라는 걸 출력하고 3의 배수이면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경우죠. 그럴 경우에 3의 배수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그것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면 그 외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런 경우에 elif를 사용하면 if문을 두 개 중첩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if로 쓸 수 있습니다. 이를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x를 2로 나누었을 때 0이면 2의 배수 왼쪽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x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왼쪽으로 가서 3의 배수를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서 그 외라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이 참이 아닐 때, 두 번째 조건이 평가되는 테스트할 때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플로우차트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이제 복잡한 이 부분을 간주하는 또 다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는 조건문, if문 말고도 조건 표현식이라는 독특한 표현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if절과 else절에 아주 긴 코드 혹은 여러 줄의 코드 블록이 아니라 짧은 한 줄의 코드만 사용한다면 if문 else절을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쓰지 않고 한 줄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조건 표현식이라고 하고요. 조건 표현식은 if 앞에 불리한 표현식이 참일 경우에 실행될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else 키워드 뒤에 불리한 표현식이 참이 아닐 경우, 거짓일 경우 실행할 코드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불리한 표현식이 참일 경우에 표현식 1이 실행되고요. 불리한 표현식이 참이 아닐 경우에 표현식 2가 실행됩니다.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희가 10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를 출력하는 그런 표현식을 작성하면 프린트 문안에 이런 표현식을 넣어서 한 줄의 코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0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짝수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프린트 함수 안에 저희가 하나의 표현식을 if문을 하나의 표현식으로 표현해서 작성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 if문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한 줄의 코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프린트 함수로 짝수, 뭐 홀수 이런 글자를 출력했죠. 이런 텍스트를 파이썬에서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의 문자열은 저희가 스트링을 나타내는 str 타입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문자를 쓰려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헛다운표 또는 겹다운표로 텍스트를 감싸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표 ABC 다운표와 겹다운표 ABC 겹다운표가 완전히 동일한 문자열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1, 2, 3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따옴표로 감싸면 정수가 아니라 스트링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1, 2, 3은 이제 숫자 1, 2, 3이 아니라 문자 1, 2, 3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정수 1, 2, 3과는 다릅니다. 저희가 이전에 배웠듯이 정수 1, 2, 3은 인트형 객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옴표로 감싸움으로 해서 문자열 객체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파이썬은 한글을 문자열로 다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한글로 된 문자열도 아무 문제 없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문자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자열 A와 문자열 B를 더하면 이 두 문자열을 합친 연결한 AB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덧셈 연산자를 정수나 실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트 객체나 플로트 객체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 객체에도 스트링 객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링 객체의 덧셈 연산자가 오버리딩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오버로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배워가면서 이 뒷부분에 책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덧셈 연산자나 곱셈 연산자를 숫자가 아니더라도 문자열 같은 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자열 A에 2를 곱하면 문자열 A가 두 번 반복돼서 곱셈의 의미를 개념적인 의미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A를 두 번 반복해서 AA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len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열 AB를 len 함수에 전달하면 AB의 길이는 두 개겠죠. 예, 문자가 두 개니까. 그래서 2가 반환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함수도 있는데요. 가령 str 함수는 str 함수에 저희가 정수 1, 2, 3을 전달하면 문자열로 변환해서 문자열 1, 2, 3이 반환됩니다. 또 인덱싱이라는 방법으로 문자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개별 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AB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 다음에 대괄호를 쓰고 그 대괄호 사이에 원하는 위치를 쓰면 여기서 이제 0이라고 제가 쓰면 AB라는 문자열의 0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 A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아래 그림처럼 AB라는 문자가 각각 하나의 어떤 상자에 들어있다고 상상을 하고요. 각 상자를 첫 번째 상자를 0번, 두 번째 상자를 1번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B 문자열의 0번째 문자 하면 A가 출력되겠죠. 하지만 문자열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 즉 인덱싱을 사용하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오른쪽 그림처럼 AB라는 문자열을 어떤 변수에 매핑하고, 여기서는 지금 S에 매핑했네요. 그리고 이 변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의 어떤 위치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이썬 변수는 객체에 매핑되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인덱싱은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대괄호를 사용해서 인덱싱하는 것을 아마 종종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괄호 사이에 쓰는 숫자 0부터 시작하는 이 숫자를 저희가 보통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자의 인덱스는 0이고 두 번째 상자의 인덱스는 1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술로 부르는 첫 번째, 두 번째와 좀 혼돈이 될 수 있죠.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는 슬라이싱이라는 또 특별한 선택 방법도 있습니다. 인덱싱은 문자에 있는 문자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슬라이싱은 문자열에 있는 여러 개의 문자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을 사용할 때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시, 선택할 부분 문자열의 시작 인덱스, 종료 인덱스를 콜론으로 붙여서 대괄호 사이에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엔드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는 슬라이싱, 즉 선택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란 변수에 python 4daml이라는 문자열이 매핑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그 아래에 나와 있듯이 그림 s가 python 4daml이라는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1:4는 두 번 인덱스 1부터 인덱스 4까지의 문자를 나타내는데요. 인덱스 4에 해당되는 문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1에 해당되는 y, 인덱스 2에 해당되는 t, 인덱스 3에 해당되는 h까지만 s1:4가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4에 해당되는 o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작 인덱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4는 처음부터 시작하겠죠. p, y, t, h까지 5는 포함하지 않고 h까지 해당되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만약 마찬가지로 이제 종료 인덱스가 마지막 인덱스라면 역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7:은 인덱스 7에 해당되는 D부터 끝까지 가리키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DAML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모두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객체가 가리키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객체 변수 s가 가리키는 객체 s와 객체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 인덱스와 콜론 인덱스를 쓰지 않는 이런 표현이 가끔 등장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이 슬라이드를 보고 이 강의를 보고 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인덱싱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슬라이싱은 저희가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이렇게 삭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생소하게 느껴지고 좀 혼돈이 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계속 많은 예를 볼 테니까요. 점점 강의가 진행될수록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책에는 F 포맷 문자열과 또 파이썬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자 인코딩에 대한 그 소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if 문과 문자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드 블록을 반복할 때 사용하는 파이썬 예어인 while 문과 for 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